피부염은 대부분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 자녀를 그 키우고 계시거나 특히 아이들 어릴 때는 소아과 가면 거의 아토피 아니면 비염이에요. 그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파서 오고 그러는데 이 아토피 피부염은 그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이유가 우리 제품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주변의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그 가족, 특히 이제 아이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박성호 박사라고 이분도 저기 약학 박사님이신데 한국 분자교정학회 그 아마 이사장인가 그 회장님이신가 그런데 이분의 분자교정학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근거해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우리 영양요법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발제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분자교정요법에 대해서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분자교정요법이라는 한마디로 우리 몸이 그 세포로 기본 단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에 변형이 오거나 세포가 약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온다는 어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포 단위의 영양소 투입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 그게 분자교정학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교정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뉴트라이트가 이제 일종의 영양요법인데 영양요법의 기초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상당히 그 신뢰감 있게 이렇게 보셔도 되는 책이고요. 우선 그 아토피는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 비정상적인 반응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왠지 아이가 막 가려워서 막 울고 막 난리인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이 아토피는 원인이 복잡하고 뒤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낫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완화와 재발을 반복해서 하는 정확히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이 질병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 생겨서 그 전에는 이런 질병의 이유가 이런 질병명이 없었는데 문제는 주로 유아기하고 소아기 아주 어린 애들 여기서부터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유아기나 소아기에서 처음 발병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애가 막 가려워서 울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당황스럽고 정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요즘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뭐 한두 명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기 때부터 이러면 정말로 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 아토피 아이들은 대부분 비염하고 천식을 동반합니다. 이유는 기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기전을 살펴보면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로 5세 미만에서 85%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면역이 높아지면서 좀 개선은 되지만 25%는 성인까지 지속이 되는 과거에는 없던 문명이 발달돼서 확산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현대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 아토피가 걸리는 그 어린아이가 그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해 문제, 자극 물질, 또 새로운 그 알레르기 물질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아토피 때문에 특히 아주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그 저기 엄마들이 저기 젊은 엄마들은 아마 주변에 계시면 이 아토피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고 대화하시면 아마 귀를 쫑긋하고 우리 얘기를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상이 상당히
저기 부모로서 마음 아픈 그 증상인데 우선은 어린아이가 가렵고 이러기 때문에 운동도 할 수 없고 방학 동안 외출이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외톨이가 되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장기에 정상적인 성장이 어렵다. 이건 뭐냐면 성장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주로 언제 나옵니까? 잠잘 때, 그죠? 우리 그 성장 프로그램 배울 때 나오잖아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자고 또 밤에 잘 자야 아이들도 크고 그러는데 어, 키가 못 크는 거죠. 가려워서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가려워서 집중이 안 되니까 학습 능력이 저하되니까는 키도 안 크고 저기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아이로 막 변하니까 엄마 특히 이제 늘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들은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저기 많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토피 가진 저기 자녀를 가진 이제 엄마들은 아마 낮에는 주로 이 병원 저 병원 한밤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식과 비염 이것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뭘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애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명이 발달된 현대에서 온 온갖 독성이 그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온갖 그 식생활 문화하고 환경 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한 부모로 인해서 특히 엄마로 인해서 이것이 아이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자가 면역 기능의 저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토피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 그 아토피 있는 아이 엄마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프고 가렵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왜일까 하면 주로 그냥 단지 가려운 거에만 집중하고 조금 그 깨인 엄마들은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염두에 두지만 특별한 솔루션이 없죠. 그거는 제품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장 급하니까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데 아토피는 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로 완치가 불가능한 건 아시죠? 이거는 일종의 면역 억제제고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속을 고치지 않고 근본적인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토피는 낫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주변에 계신 그 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텐데 첫째는 식생활 문제인데요. 요즘 먹는 게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 그냥 단 거를 먹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 미묘한 수많은 어떤 생화 과정을 통해서 세포 안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런 단순한 정제적인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그 인체 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확히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처음에 저기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인간의 어떤 기능이 자꾸 퇴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인간들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전체적이 떨어지는 어떤 그 식생활의 문제. 두 번째,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이 아이한테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고 내 아이를 해치는 뭐 달콤한 유혹, 뭐 과자 이런 책도 옛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 2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에 그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그 아이가 먹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가 원인입니다. 밀가루 안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 글루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누수 증후군하고 아토피는 다 기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가서 각종 그 세포와 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고 이렇게 인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이 소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가락을 약간 폈을 때 그 손바닥 같이 생겼어요. 이 소장 그 육모가 그것이 이렇게 옆으로 쫙 연결돼 있거든요. 그 미세 육모들이. 그러면 그 미세 육모는 그 어려운 말로 타이트 정션이라는 거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글루텐 안에 조눌린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타이트 정선을 느슨하게 해서 소장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소장벽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누수, 소장벽이 누수,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샌다는 거죠. 사실 소장벽을 통해서 그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양소가 안 들어가고 각종 독소, 세균, 고분자 단백질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 가지고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인데 이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피부로 표출됐을 때 그것이 바로 아토피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밀가루로 이런 특히 밀가루로 튀긴 과자들 있죠. 이런 거 못 먹게 해야 된다고 그 책에서 그냥 열변을 토하는 걸 저 옛날에 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요 아이들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의 원인이라는 거. 다음에는 그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그 보통 그 음식에는 그 좋은 기름이 아니라 나쁜 기름으로 튀긴 어떤 그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치킨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잖아요.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 가산화 지질이 되고 이것이 면역계를 위협하는 프리 레디컬이 돼가지고 나쁜 지방산이 그 막을 이렇게 뒤엎어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인체 안에는 많은 막이 있어요. 세포막, 핵막, 리소좀막, 미토콘드리아막 이런 막이 돼 있는데 그 막에 좋은 지방산이 아닌 나쁜 지방산, 그런 나쁜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우리 몸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가 무너지면서 세포의 조직과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2번하고 연결된 게 이건데 우리 음식 속에는 방부제 조미료, 이런 화학물질, 첨가물 이런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어떤 그 첨가물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굉장히 어렵죠. 저도 지금은 우리 애가 컸지만 어려서 사실 그때 비염 때문에 무지 병원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사실 비염이나 아토피나 그게 사실 기전들이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린들이 만든 세상이 이렇고 또 그 엄마가 어떤 몸 자체가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아이한테 가는 그런 뭐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활 환경성의 오염, 이것이 면역력을 저하시킨 겁니다. 이거 딱 보면 생각 안 납니까? 우리 세제가 생각이 당연히 나셔야 되겠죠. 예,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아토피는 발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이 뭔가? 이 책,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는 바로 분자교정요법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분자교정요법에서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그 아토피 하면은 어떤 많은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기초 영양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아토피하고 단백질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질이에요, 양질.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인체의 65에서 70%가 수분이고 그 나머지 7, 80%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최종 부산물이 이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면 인체의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원료가 바로 아미노산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원료가 되지 않으면 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어떤 항체 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면역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프로틴 단백질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수 지방산. 그러니까 오메가3가 생각이 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불포화 지방산이 나중에 과산화 지질로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지방이 몸에 그 뒤범벅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역체계가 떨어지듯이 인체의 많은 막들을 그 모든 막은 단백질, 지방산, 무기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지방산 중에도 불포화 지방산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오메가3 같은
그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마찬가지로 이런 양질의 여기도 양질이죠. 양질의 좋은 지방산을 그 아주 온몸에 푹 이렇게 적게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드셔서 이 분자교정요법은 기초가 메가요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영양소를 섭취를 해서 세포 단위의 그 면역과 저항이 이렇게 생겨나게끔 하는 게 그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고, 여기 기본적이 들어가는 게 바로 더블 X,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 이것이 대사 과정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항산화 영양소.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영양요법의 그 솔루션은 프로틴, 단백질,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더블 X, 그다음에 각종 항산화 영양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책의 얘기고 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러면 아토피에 더 도움되는 게 뭘까? SHN 서플리먼트 이게 피부 재생, 세포 재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제품 권해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범 사장님이 그 유방암에 그 도움되는 GLA 브랜드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GLA 브랜드가 거기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의 90%까지 경감하고 진물의 40%까지 경감을 한대요. GLA 브랜드 이것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그 책에서 아마 이 유산균 얘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장보학도 이제 공부를 하고 면역의 기본이 된 어떤 특히 이 아토피는 사실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독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5살짜리 미만 애를 디톡스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일 경우에 디톡스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밸런스 위드, 그러니까 유산균을 엄청 먹이면 되죠. 엄청 먹어서 장을 좋게 해서 면역을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많은 제품들이 더 권해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건 4, 5, 6번입니다. GNH 로션, GNH 로션. 예. 당연히 우리 그 친환경 제품인 그 퍼스널 케어하고 홈케어 제품들 사실 그 아토피가 있는 그 가정에는 퍼스널 케어, 홈케어 다 바꿔야 됩니다. 특히 그 세탁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바꾸지 않으면 그 세탁물에 남은 어떤 그 세제 찌꺼기들이 결국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 이것이 아토피에 엄청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제, 이거는 정말 강추를 해드려야 되겠죠. 주변에 아토피 있는 아이가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우선 이거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로션, 저기 퍼스널 케어, 홈케어, 세제 이런 거를 바꿔주면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물 공기를 바꿔야 되겠죠. 물 공기를 바꿔서 특히 이제 뭐 아토피는 사실 그 여러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앤모스카이를 이렇게 우리 공청기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지방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왜냐면 세집증후군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에 여러 가지 우리 피부를 자극하는 경피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청기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주변에 있는 아토피가 있는 엄마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진 이 지식만 갖고도. 그러면 아마 기본적인 제품을 바꿔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3% 문제 없습니다. 이거 조금만 바꿔도 금방 20만 pb 되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아마 아토피를 요거로 공부를 해서 소비자 컨택을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개인이 6% 하기에도 뭐 이 제품군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저기 소비자 명에서 이렇게 만들면 브론즈 빌더 그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는 그 아토피의 이 질환이 우리한테는 우리 사업적으로도 또 소비자 만드는 데도 무엇보다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아토피가 있는 그 어린아이한테 이 정보는 굉장히 그 복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